네, 안녕하세요. 클래스가 남다른 고품격 주식방송 주식한 클래스 2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고요. 최근에 저희 전문가님들 사칭하는 피해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거래 등 일부 불법 행위는 엄중하게 금지를 하고 있다는 점도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면서 저희 2부의 문을 열어주실 전문가님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고 오시죠. 네, 저희 1부에 이어서 2부에서도 예거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톡방 따로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예거 전문가님 톡방은 저희 이쪽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손바닥 밑에 있는 QR코드를 핸드폰 카메라 기본 어플 켜신 다음에 이제 촬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촬영하신 다음에 작게 뜨는 링크 타고 입장을 하시거나 또는 노란 톡방 오픈 채팅방에 주식왕 예거 이렇게 검색하신 후에 입장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전문가님 매달 이제 한 달 목표 수익률이 200% 가까이 되는데 거의 일단은 200% 매번 또 채워주시는 상황입니다. 일단 7월 달 수익률도 현재까지 45%고요. 저희 공구먼 들어가서 일단은 7월 18일경에 또 공구먼 이제 다시 한번 이야기 나오게 되면은 이제 공식 수익률이 다시 그때 합쳐질 예정인데 그때 또 수익률이 더 어마어마하게 올라갈 예정이니까 여러분들도 이러한 종목들 좀 신호 받아가고 싶다. 내가 혼자 좀 대응하고 어떤 종목을 들어가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전문가님께서 그러한 종목들 매일매일 또 옥석 가리기 진행을 해주시니까 지금 입장하셔서 내일장부터 한번 바로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도 여러 가지 지표들 또 발표가 예정이 돼 있어서 시장 어떻게 흘러갈지 예측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혼자서 좀 시장 상황을 바라보기보다는 이렇게 전문가님들 통해서 매일매일 종목에 대한 분석을 좀 진행을 해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께서 일단 개장한 이후에 또 바로 종목에 대한 신호 주셔서 많은 분들 수익 인증 함께 해주시고 오늘 저도 역시 수익 인증을 하고 나왔습니다. 한번 직접 들어오셔서 두 눈으로 확인하신 후에 바로 따라하지 않으셔도 되니까요. 천천히 관망하시고 또 전문가님과 함께 호흡을 좀 맞춰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방송 중에만 톡방 열려있기 때문에 지금 입장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저희 한번 1부에 이어서 2부에서 한번 바로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작의 특징주들 하나씩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첫 번째 특징주부터 한번 만나보시죠. 네, 신진 SM입니다. 무상증자 검토 소식이 나와줬네요. 오늘 상승을 또 가져갔는데요. 마무리 상황부터 보고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16.42% 오늘 상승을 가져갔습니다. 11,700원 선에 마무리를 하고 나온 모습이네요. 네, 최근에 시장에 무상증자만 붙으면 또 상승을 좀 가져가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일단 신진 SM도 뭐 그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기업인지부터 한번 봐주세요, 전문가님. 네, 일단 신진 SM은 국내 최초로 표준 플레이트 시장을 개척한 표준 플레이트 전문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표준 플레이트 정밀, 가공 설비 사업 등을 영위를 하고 있고 금속 소재를 절단 가공 및 면 가공해서 기계, 전기전자, 플랜트 설비 등의 부품 소재 그리고 금형용 소재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규격별 표준 플레이트 제품을 생산해서 국내외 기계 산업 전반에 공급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무상증자 검토 소식에 상승세를 보였었는데 최근 무상증자 유행 타고 있죠? 맞아요. 네. 돌아가면서 그러네요. 굉장히 이 종목도 이제 무상증자 아직 공시는 나오지 않았지만 그런 기대감으로만 움직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그 유통 주식 수 확대 등을 위한 무상증자를 검토 중에 있으나 현재까지 확정된 사항은 없다고
밝혔고 또 1개월 이내 확정 또는 즉시 공시하도록 이제 하겠다고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기대감으로 상승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이것도 간단하게 차트를 보겠습니다. 네, 신진 SM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그렇게 뭐 나쁜 움직임은 아닙니다. 일단 그 이때 6월 달 정도에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들이 있었었는데 이때 그 83억 원 규모의 유형자산 처분 결정을 하면서 이제 강세를 보였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네. 또 그리고 또 이때쯤에 또 상승을 또 보였던 게 그 박용진 관련주로 이제 상한가를 몇 번 갔습니다. 예, 이분이 이제 대선 이제 메인은 네. 아니겠지만 대선 그렇죠. 이제 출마 뭐 그런 이제 소식으로 이제 상한가를 갔던 종목인데 대선주라고 그냥 쉽게 말해서 대선주로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이것도 이제 22년도 한 7월 그러니까 이때쯤에는 그 김대영 나윤경 경영권 확보 및 이제 행사 목적 동사 주식 취득 속에 이제 상한가를 또 갔습니다. 자, 이렇게 움직이는 거는 어쨌든 경영권의 문제거나 아니면 그 대선 관련주로 이제 묶여서 상승했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은 뭐 무상증자 소식에 또 이제 움직임이 있었죠. 근데 끝에 움직임은 어쨌든 상한가를 갔다가 일단 종가는 이제 16%에서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그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테마의 움직임이 좀 심합니다. 자, 이 종목 같다, 저 종목, 이 테마 같다, 저 테마 같다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거는 개별 종목으로도 이제 움직였던 종목인데 그만큼 이제 주목받지는 못하는 종목이다. 그 장 초반에는 이제 그 상승세를 이제 많이 보였었죠. 네네. 자, 그래서 아무 종목이면 사도 가겠다. 이제 반등의 시작인가? 아니 그 반등의 시작인가? 이렇게 좀 의심을 하면서 이제 투자자들이 접근을 했다가 시장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고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또 이제 이슈가 나와주면서 이제 한 번 더 이제 투심을 악화시켜서 이제 상승폭을 좀 반납했다고 이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은 일단 그 무상증자가 이제 유행이 언제까지 갈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현재 상황에서 그 공시가 된 것도 아니고 이제 공시가 그 확정이 되면은 공시를 곧바로 하겠다고도 이제 발표를 했지만 일단 그때가 언제일지 불확실하고 일단 그래서 위험한 종목으로 이제 저는 일단은 이 종목 건드리지 않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첫 번째 종목 신진 SM부터 한번 만나봐 보셨습니다. 한번 잘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계속해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일동홀딩스 올라와 있네요. 일동제약의 이제 시오노기 일본의 후생 노동성 이제 긴급 승인 신청 소식의 주가가 상승을 나타내는데요. 일단은 마무리 사항부터 또 살펴보겠습니다. 네, 17.79% 상승을 가져왔고요. 오늘 3만 원선 위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3450원으로 일단 종가 마무리를 하고 나온 모습이네요. 일동홀딩스도 오늘 좀 굉장히 잘 가는 모습을 나타내는데 뭐 일본에서 뭐 이런 이야기들 나왔네요. 한번 봐주세요, 전문가님. 네, 우선 일동홀딩스는 기존 일동제약 위약품 바이오 및 건강식품 히알루론산 및 필러 사업 등을 인적 물적 분할함에 따라서 이제 투자 사업만 하는 영위를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16년도 8월 달경에 일동홀딩스로 이제 상호를 변경한 뒤에 이제 변경 상장됐습니다. 그리고 신설법인 일동제약과 일동 바이오사이언스 그리고 일동 히알테크 등을 자회사로 이제 보유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오늘은 뭐 일동제약에서 이제 관련주로 묶였죠. 시오녹이 일본 후생 노동성 긴급 승인 신청 소식에 주가가 상승세를 좀 보였었는데 시오녹이 제약과 이제 코로나19 치료제인 이제 조코바를 이제 공동 개발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일동제약 주가가 이제 관심이 쏠리면서 이제 일동홀딩스에도 주가에 좀 영향을 미쳤다고 이제 해석할 수가 있겠고요. 네. 또 그 코로나 치료제 그 시오녹이는 이제 코로나19 치료제 조코바 이상 결과로 일본 후 노동성 그 노동성의 이제 긴급 사용 그 승인을 좀 신청해 오는 상태로 이제 상승세를 좀 보였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제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이제 확진자 숫자가 200씩 증가를 하는 이제 더블링 현상이라고 하죠. 더블링 현상이 이제 뚜렷하게 보이기 때문에 또 그 스텔스 오미크론의 하이 변이 BA 2.75 버전이 또 나와주면서 네네. 또 인도에서 처음 발견된 후에 좀 지금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서 재확산 우려가 더욱더 부각되면서
이 종목도 부각되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도 쉽게 말해서 이제 코로나로 이제 수혜를 받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보시면 영업이 이제 뭐 바이오주라서 뭐 그런 것, 아니 바이오가 아니라 바이오주가 아님에도 이제 그 투자하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투자에 굉장히 실패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21년도 특히 많은 적자를 계속 내고 있고, 그리고 이제 현재까지도 적자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딱 봐도 그냥 빨간색이 많으면 위험한 종목이겠죠. 네, 매출액이 늘고 있지만 이제 영업이익이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투자자들은 이제 보시면 외국인들이 조금 투자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순매도를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물량을 개인들이 받아주고 있는데 개인들은 이제 잘 모르고 이제 접근을 한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 알고 빠져나가는 거죠. 네. 근데 코로나로 그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 딱 그냥 그거 하나만 보는 거예요. 코로나 재확산이 될 수 있겠다. 이거 하나만 보고 접근을 한다고 이제 보고 있고요. 네. 최근 들어서 보시면은 이때 움직임이 많은 때만 볼게요. 네. 이때 3월 25일 날에 이때가 그 오노기 제약 일본 후 노동생 그 코로나19 치료제 100만 명분 공급 계약이 있었어요. 그런 소식으로 좀 상한가를 갔다고 이제 부각이 되면서 일동제약과 공동개발에 이제 묶이면서 이제 상승세를 보였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또 4월 달쯤에 이때도 막 상승세 쭉쭉 보였죠. 이때가 또 일동제약으로 좀 많이 움직이는 종목인데 네. 국세청 이때 하락했던 이유가 이제 4월 13일경에 이때 한번 하락세를 보였었는데 이때가 급락한 이유가 일동제약이 국세청 세무조사 소식이 또 있었어요. 네. 그리고 또 시오노기 제약과 이제 공동개발 코로나19 치료제가 태아 기형 유발 소식이 또 있었어요. 또 코로나 치료제 기형 유발한다고 이제 임산부는 금지했다는 소식이 있었잖아요. 이 종목도 이제 마찬가지로 조코바 코로나19 이제 그 치료제인 조코바가 이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볼 수 있겠고, 그 이후에 또 코로나가 확산이 되면서 이제 사실 부각이 됐는데 또 이제 또 엔데믹이 나와졌죠. 엔데믹 현상이 나오면서 쭉 시장 상황도 악화되고 주목받을 일이 없었죠. 이 종목은. 그렇게 하다가 다시 코로나가 주목이 되면서 제약상으로 주목이 되면서 상승세를 보이다 오늘 같은 경우는 다시 후노동성 이제 긴급 승인 이제 신청 소식에 다시 주가가 상승했는데,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그 조코바가 일단 기형 유발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냥 치료제로 주목을 받았고 단면적으로만 본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깊게 들어가면은 위험한 그 치료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이제 그 코로나 치료제가 좀 많이 나왔죠. 그쵸. 그런 쪽을 좀 공략해 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보고 있고, 일단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그 긴급 승인 소식이 또 이달에 20일에 소위원 회의에서 이제 최종 승인 여부 이제 심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그 전까지는 이제 단면적으로 접근하는 분들도 이제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초단타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굉장히 수익을 볼 수 있다고 보고 있고, 근데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또 코로나 재확산으로 이제 꾸준하게 이어갔을 때는 조금 더 좀 탄탄한 종목을 좀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동홀딩스까지 한번 살펴봐 주셨습니다. 역시나 코로나 치료제와 관련해서 또 오름세 나타냈는데 일단은 좀 참고를 해주시고 전문가님 통해서 이러한 종목들은 좀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쪽 QR코드 읽고 톡방에 입장하시면 이러한 코로나 관련해서도 전문가님께서 또 봐주신 종목들 여러 가지 있으니까 또 수익을 내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방송 중에 지금 또 바로 입장을 하신 다음에 내일장부터 이러한 종목들 좀 같이 수익을 얻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일단 들어가서 수익 인증 계속해서 꾸준하게 하고 있으니까요. 한번 입장하셔서 직접 두 눈으로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종목 쭉쭉 보도록 할게요. 네, 까뮤 ENC입니다. 안철수 의원이 이제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로 이제 거론이 되면서 관련주로 묶인 상황인데요. 일단은 오늘 마감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18.06% 상승을 가져갔습니다. 2,255원에 마무리를 하고 나온 상황이네요. 네, 안철수 관련주로 또 묶인 상황이네요. 일단은 당대표로 또 거론이 되고 있군요. 일단 까뮤 ENC 어떤 기업이길래 또 관련주로 엮였을까요, 전문가님?
네, 까뮤 ENC는 일단 건설, 토목공사 등의 종합건설업 그리고 이제 그 제품이랑 뭐 제조 그 판매업도 이제 같이 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부동산 임대업도 이제 같이 영위를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로 이제 거론이 됐었죠. 네네. 이렇게 되면서 상승세를 보였는데 쉽게 말해서 그냥 안철수 관련주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 의원이 차기 당대표로 가장 적합하다는 여론조사 결과에서 영향을 좀 받은 거라고 이제 보고 있고, 또 여론조사 전문업체 그 피플 네트워크스 리서치에 따르면은 이제 안 의원 차기 당대표 적합도에서 지난해 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9명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25.1%를 받아서 가장 높은 지지를 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때 말씀드렸듯이 까뮤 ENC가 또 종합건설 전문업체고 이제 사회이사 겸 감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어제 표학길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가 지난 2017년도 안 의원 대선 당시 지지 모임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전문광장 상인 대표를 역임을 했던 것으로 좀 알려주면서 이제 안철수 관련주로 좀 묶이게 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냥 쉽게 말해 정치 인맥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것도 이제 차트 볼까요? 차트 볼까요? 네. 까뮤 ENC 일단 보시면은 22년도만 볼게요. 네. 자, 22년도 이때 1월 5일 날에 좀 상승세를 보였는데 이때가 국민의힘 윤석열 선대위 내용 소식 속에 이제 대선 후보 교체론 부각이 되면서 자, 안철수 관련주로 해서 네네. 시장에서 이제 주목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 이제 3월 10일 10날 11일 날 이때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 기대감에 건설 중소형주 테마들이 이제 상승해서 주목을 받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네. 쉽게 말해서 그 안철수 관련주로 이제 묶였다가 이제 재건주로도 이제 주목을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뭐 말씀드렸듯이 안철수 관련주로 상승을 됐는데, 자, 이것도 개인이 초반에 보면은 개인이나 외국인들이 그 외국인들도 조금씩 관심을 보였었죠. 그렇게 크게 투자는 못 없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또 시장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개별 장세로 좀 이어졌는데, 자, 그래서 이제 안철수 관련해서 이제 대선주가 좀 급등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대선주가 그렇죠. 아니라 그 인맥주가 좀 급등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이제 그래서 개인들만 이제 나홀로 이제 순매수를 보이면서 이제 그 물량, 그 외국인이 이제 덜어내는 물량을 받아내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할 수 있겠고, 그래서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근데 아직까지 저는 이제 메리트를 좀 못 느끼는 종목이거든요. 이제 근데 단기적으로도 봤을 땐 좋긴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네. 일단 대선 후보에서 이제 아쉽게 탈락했잖아요. 이제 어떻게 아쉽게 이제 자진으로 해서 나왔는데 네. 이제 병합이 됐는데, 근데 제가 볼 때는 나갔으면은 그 대선 후보 나갔어도 좀 해볼만 했거든요. 그만큼 주목받고 있는 요주의 인물이라서 그 대선 당 대표로 이제 될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정도부터 공략하면은 좋지만, 근데 시장 상황 말씀드렸듯이 이제 대선주나 뭐 정치 인맥주 같은 경우는 급등락이 심하기 때문에 일단 되게 초단타로 굉장히 집중해서 이제 수익 나는 거 아니면은 이제 건드리시지 않는 게 좋다고 저는 그렇겠네요.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일단은 정치 이제 인맥 테마주는 또 변동성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일단 까뮤 ENC도 오늘 또 안철수 관련주를 묶여서 오름세를 나타내기는 했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앞으로 흐름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은 좀 주의 깊게 대응을 하셔라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혼자서 좀 하기 힘드신 분들이라면 톡방에 들어오시면은 전문가님께 또 여쭤보시면 전문가님께서 또 친절하게 또 상세하게 설명을 매일매일 또 많은 분들을 위해서 해주고 계시니까 톡방에 입장하셔서 좀 여쭤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쪽 QR코드 읽고 지금 바로 많이들 또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종목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시죠. 윌링스입니다. 국내 친환경차 수출액 비중이 첫 30%를 돌파를 했다고 합니다. 그와 관련해서도 강세를 나타내는데요. 역시나 마무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7.66% 상승을 가져갔습니다. 11,950원으로 일단 마무리를 하고 나왔네요. 친환경차 수출액이 또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군요. 또 좋은 소식인 것 같은데 윌링스는 또 어떻게 해서 관련이 있을까요, 전문가님? 어떤 기업인가요? 네, 일단 윌링스는 전력 변환 기술 기반의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에너지 전문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사업 부문은 신재생 에너지 부문과 이제 파워 솔루션 부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주요 사업 분야는 이제 태양광, 전력 변환 전환 장치, 그리고 태양광 발전, EPC, 그리고 유도가열 인버터, 그리고 선박수 처리용 전력 전환 장치, 직수 정수기, 순간 온도 제어 장치 등이 있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국내 친환경 수출액 비중이 첫 30% 돌파했다고 하면서 이제 강세를 좀 보였는데, 네. 또 한국무역협회에서 이제 올해 1월에서 5월 이제 친환경차 수출액이 61억 9,800만 달러로 이제 같은 기간 전체 자동차 수출액의 30.3% 30.3% 차지했다고 이제 주목을 받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그 친환경 수출액 비중이 30%를 차지한 거는 네네. 이번이 처음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새로운 거 좋아하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주목을 받았고, 또 그 친환경 차지한 비중이 이제 21.61% 6%였었는데 1년 새 8.7% 포인트 이제 상승한 것으로 보여지고, 또 이는 전 세계적인 이제 탄소 중립 트렌드 속에서 친환경차 수요가 갈수록 커지는데, 그리고 또 현대차의 아이오닉 5와 기아, EV6 등 순수 전기차 세대,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이 이제 미국에서 이제 판매가 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게 풀이를 되고 있고요. 또 판매량 기준으로 봐도 이제 친환경차 수출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고, 네.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자료를 또 보면은 또 1월에서 5월 전체 자동차 수출 대다수에서 친환경차가 차지한 비중이 23.8%로 지난 해 같은 기간보다 6.4% 좀 늘었고, 이제 해당 비중이 이제 20% 넘어선 것도 처음이라고 합니다. 네네. 그리고 또 그 지난해 클린 에너지 전문 기업 그리드 위드와 전기차 충전기 사업화를 위한 이제 업무 협약을 체결을 했고, 전기차 인프라 솔루션 분야에도 이제 진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양산은 또 양방향 충전기 양산을 목표로 해서 기술 협력 그리고 제조 공정을 구축을 하고 있는 상태고, 또 이 외에도 6월 말 월링스는 정부로부터 68억 원 규모의 친환경 자동차 산업 기술 개발 국책 사업 그 주관 기관에 선정이 되고, 이제 향후에는 내연기관차와 친환경차의 전원 체계의 안정화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쉽게 말해서 그 신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들이 뭐 전기차 뭐 나중에 주목받을 수도 있고, 전기차 충전기 또 주목을 받을 수가 있는 상황이고, 네. 또 친환경차 그 자체가 이제 앞으로도 이제 내연기관차가 사라지잖아요. 그쵸. 그러면서 이제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윌링스가 최근 들어서 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윌링스를 또 보시면 적자를 좀 지속을 하고 있어요. 현재 뭐 원자재 가격 뭐 급등하는 모습도 있고, 근데 매출액은 늘고 있는데 이것저것 좀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그 매출액은 조금씩 이제 증가를 하고 있으나 적자는 투자 활동으로 인해 이제 적자를 아직까지는 보고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장 상황이 조금 나아진다면 어떨까요? 그래도 그럼 상승을 또 가져가겠네요. 그렇죠. 이제 시장 상황이 나아진다면 이제 상승할 여력이 있지만, 단 한 가지 걸리는 점이 소형주입니다. 소형주인데 631억 원인데 시가총액이, 네. 그래서 소형주라서 이제 조금은 이제 이것도 변동성이 심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 일단 차트를 좀 보시면은, 자 일단 21년도 이때로 볼게요. 네. 이때 한번 8월 20날 정도 이제부터 시작해서 31일까지 이제 급등하면서 이때 한 26% 가량 상승을 했었죠. 이때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 수익 기대감이 있었고, 그리고 그리드 위즈와 전기차 충전기 사업화를 위한 계약 체결을 했던 날이 이날입니다. 네네. 그 전에 기대감으로 올랐다가 이때 한번 상승세가 급하게 왔다가 쭉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이겠죠. 자, 그래서 앞으로 이제 미래 먹거리 사업에 진출하는 모습으로 했지만, 이제 뭐 차익 실현 매물 나와주고 시장 상황 악화로 인해 이제 급락하는 모습도 이제 보여주고 있고, 네. 근데 그 와중에서도 이제 바닥을 다지는 모습이 있었죠. 자, 바닥이라고 이제 생각하는 부분에서 바닥을 다지는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상승세를 이제 보이는데 이것도 반등일 수가 있습니다. 이 자리가 현재 반등일 자리일 수도 있고 이제 말씀드렸듯이 뭐 친환경 자동차 산업 기술 개발 뭐 국책 사업 이제 선정 소식에서도 이제 이때 한 6월달 정도에도 이제 주목 받았습니다. 6월 28일 날 네. 이때부터 상승할 수가 있잖아요. 이때 국책 사업 선정 소식의 강세를 보였는데 이제 앞으로도 근데 저는 이제 윌링스는 이제 소형주가 딱 걸리긴 한데 이제 그렇게 완전 장기적으로 말고 이제 한 단기적으로는 이제 그래도 이제 그 시장에 맞게 접근을 하면은 큰 수익은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윌링스도 또 자세한 분석을 맞춰주셨습니다. 관심 있으시면은 또 역시나 톡방 들어오셔서 다시 한번 여쭤보시고 매수와 매도 타점 얻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네, SD 바이오 센서 살펴보겠습니다. 미 체외 진단 기업인 메리디안 바이오 사이언스 인수 소식이 나왔군요. 오늘 강세를 나타냈는데요. 역시나 마무리 상황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네, SD 바이오 센서는 오늘 10.14% 상승을 가져갔습니다. 48,350원으로 마무리를 하고 나온 상황이네요. 바이오 또 기업 중에 하나인데 오늘 뭐 인수 관련 소식이 있었군요. 한번 볼게요, 전문가님 바로. 네, SD 바이오 센서는 일단 체외 진단 전문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체외 진단 중 면역 화학 진단, 그리고 분자 진단, 그리고 현장 진단, 자가 혈당 측정 사업에 이제 주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친속 면역 화학 진단 브랜드의 스탠다드 Q, 그리고 형광 면역 진단 브랜드의 스탠다드 F, 그리고 분자 진단 브랜드의 스탠다드 M, 그리고 효소 면역 반응 진단 브랜드의 스탠다드 E, 그 자가혈당 브랜드의 BGMS 제품을 대하여 좀 지속적인 연구 개발을 하고 있고, 국가별 제품 승인 그리고 국제기구 제품 승인 절차 등을 이제 진행 중이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미국 체외 진단 기업 그 메리디안 바이오 사이언스 이제 인수 소식이 나와주면서 좀 강세를 좀 보였었는데요. 그 SD 바이오 센스가 또 국내 사모펀드 운영사인 SJL 파트너스와 함께해서 미국 체외 진단 기업 그 메리디안 바이오 사이언스를 약 2조 원에 인수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분율은 SD 바이오 센스 60%, 그리고 SJL 파트너스는 이제 40%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완전 인수를 해오는 거죠. 자, 국내 제약 바이오 업계 인수 규모 중 가장 큰 금액이라서 이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겠고, 그리고 SD 바이오 센스는 또 이와 함께 연내 글로벌 업체 한 곳에서 두 곳을 더 인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정량적인 부분에서 영업이익률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제 분자 진단 사업부에 좀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사업 시너지를 이번 거래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할 사항이라고 보고 있고, 또 진단 플랫폼들이 미국 시장에 안착하는데 좀 큰 도움 줄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또 SD 바이오 센서는 또 에리디언 인수합병을 통해서 미국향 스탠다드 M10 보급 확산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할 것으로 보여지면서 사업 확장에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힘을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그 부각되는 코로나 재확산 우려도 보여지고, 그리고 원숭이 도창도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급증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진단 키트가 주목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자, 이렇게 그 최대 규모 그 바이오를 이제 최대 규모로 이제 인수를 한다. 무려 2조 원으로 이제 인수한다는 소식으로 이제 그 주목을 받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이거는 이제 외국인들이랑 기관 보면은 이전부터 많은 관심을 보였던 종목이에요. 자, 외국인들 보시면은 순매수하는 거 보이시나요? 그러네요. 개인들은 잘 몰라서 이제 순매도를 많이 보였는데 이제 외국인 다음으로 이제 기관이 관심을 많이 보이다가 이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기관이 관심을 보이고 있죠. 네. 그래서 이제서부터 이제 그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제서 이제 그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투자를 하고 있다면 기관은 진단 키트 이제 대부분 이제 대부분 이제 진단 키트로 이제 주목을 받고 있고, 원래 주목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또 SD 바이오 센서가 이제 오늘 그 메르디안 바이오 사이언스를 이제 인수한다는 거를 이제 진작 알고 이제 접근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조금씩 매집했던 모습이 있었고, 네. 자, 매출액도 보면은 계속 이제 그 바이오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꾸준히 이제 매출액도 이제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게 또 코로나 수혜를 좀 많이 받았고, 그리고 또 보시면 영업이익도
나쁘지 않게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지속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영업이익이 적자가 안 났다는 건 2조 원을 인수한다는 거에 되게 이제 굉장히 이제 탄탄한 회사라고 보시면 그래요?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SD 바이오 센서 자체가 탄탄한 회사고 탄탄한 만큼 이제 크게 이제 인수를 한다. 나중에 이제 인수를 하게 절차가 이제 밟는 과정에서도 이제 상승을 수익 실현을 좀 크게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자, 오늘 근데 코로나 재확산 문제로 이제 초반 상승을 보였다가 사실 후반 정도에는 좀 지지부진한 모습으로 상승폭 대부분 반납을 했거든요. 네. 이제 반 정도로 반납했던 상황인데, 자, 그래서 이것도 가다 말았다고 이제 해석을 할 수 있겠고, 이것도 뭐 말씀드렸듯이 코로나로 움직였던 종목이고, 이제 자가 검사 키트 사용 소식에 좀 상승을 좀 많이 봤던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말씀드렸듯이 코로나에 관련해서는 제가 아까 다른 종목 말씀드렸었는데 네네. 그 종목보다 이런 종목으로 접근하는 게 좀 낫지 않나. 이게 하락을 하더라도 이제 이것저것 많이 이제 시도를 하는 이제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는 투자를 하고 이제 흑자를 유지한다는 거는 굉장히 이제 메리트가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일단 코로나 진단 키트로 좀 수익을 보고 좀 안전하게 수익을 보고 싶다 하신 분들은 이 종목 이제 밑에 하단에 QR 코드 찍으시고 노란 톡방 들어오신다면은 매도 타점 공략 제가 이제 시장 상황 맞게 그리고 스토리텔링을 또 통해서 이제 해드릴 수가 있으니까 일단 들어오셔가지고 함께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SD 바이오 센서까지도 역시 확인해 봤습니다. 전문가님께서 또 봐주신다고 하니까 일단 톡방 들어오시면 이러한 종목들 좀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고민하지 마시고 일단 입장하셔서 저희 톡방 입장한다고 해서 뭐 돈 받고 그러는 거 아니니까요. 일단 들어오셔서 확인하신 후에 전문가님께서 또 나중에 또 종목에 대해서 신호 톡방에서만 주시니까 한번 바로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 종목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PC 디렉트입니다. 이제 SKT가 부산 모터쇼에서 이제 UAM 관련해서 비전을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요. 국내 최초 세계 1위 드론 유통업체로 좀 부각이 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PC 디렉트 오늘 마감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15.25% 상승을 가져갔습니다. 17,000원에 마무리를 하고 나온 상황이군요. 네, 일단은 부산 모터쇼가 또 시작이 되는군요. UAM 비전이 발표가 된다고 하는데 그와 관련해서 뭐 드론 관련 주네요. 어떤 기업인지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PC 디렉트는 또 해외에서 IT 부품을 수입해서 국내 판매하는 유통업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시게이트 그리고 인텔의 국내 대리점이며 기가바이트와 총판 계약을 통해서 메인보드 그리고 뭐 그래픽 카드 이거를 유통을 하고 있고 또 CPU 또 스토리지 마더보드 그리고 SSD 등 PC 모바일 디지털 기기 및 가전 제품에 사용되는 IT 하드웨어와 개인 및 회사의 서버 구축을 위한 IT 하드웨어 그리고 사물 인터넷 관련 제품 그리고 보안 솔루션 등의 유통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프랑스 페럿 그리고 중국 DJI와 총판 계약을 맺고 이제 드론 제품 등도 이제 유통을 시작하는 모습도 있고요. 네. 오늘은 SKT 부산 모터쇼에서 이제 UAM 비전 발표를 했죠. 그리고 국내 최초로 이제 세계 1위 드론 유통 업체로 이제 부각이 돼서 이제 관심을 보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정확히 좀 말씀을 드리자면 SK텔레콤이 이제 15일 날 이제 개막을 합니다. 2022년도 부산 국제 모터쇼에 이제 국내 도심항공교통 상용화 추진 사업자 중 유일하게 참여한다는 소식에 이제 PC 디렉터가 이제 강세를 보였다고 볼 수 있겠고요. PC 디렉터는 세계 드론 시장에서 이제 1, 2위를 다투고 있는 DJI와 페럿사의 드론을 국내 최초로 유통 중이고 있고 또 UAM 관련주로 그래서 분류가 되고 있다라고 이제 쉽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SK텔레콤도 UAM 사업 목표로 이제 소개와 함께 이제 에어택시 가상 체험도 이제 제공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 UAM 관련주가 생각보다 못 가서 앞으로 이제 더욱더 이제 주목받을 수 있다는 이제 그런 전망입니다. 그래서 일단 모빌리티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2027년까지 완전주행의 이제 상용화를 추진한다고 또 발표를 했고 네. 일단 이것도 간단하게 차트를 좀 볼까요? 살펴보자면 UAM 관련주로 해서 이제 개인들이 굉장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순매수하는 부분이 많은데 그에 비해서 기관은 이제 관심이 별로 없죠.
그러네요. 네, 아직까지는 개인들만 이제 보고 있고 이제 보시면은 이제 매출액도 이제 나쁘지 않게 이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 연도에는 이제 전년동기에 대해서 조금 하락했는데 이거는 뭐 원자재 가격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죠. 1분기는 뭐 그렇게 볼 수밖에 없겠고 네. 조금 시장 상황 나아지면 UAM 관련주로 이제 부각이 되면서 이제 앞으로도 이제 주목을 받을 수가 있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것도 뭐 21년도부터 보자면은 자 이때부터 움직임이 있을 때부터 봐야겠죠. 자 이때 한 12월 한 15일부터 해서 이제 상승했던 게 최대 주주 지분 매도 죄송합니다. 이제 UAM 관련주로 이제 네. 상승을 보였다가 이제 급락한 건 차익 실현 매물도 있겠지만 최대 주주 지분 매도 여파 속에 그 적대적 M&A 재부각 속에 이제 급락했던 모습이 좀 일시적으로 보였던 모습이고요. 근데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UAM 관련주로 해서 이제 상승세를 조금씩 보이고 이제 시장 상황 안 좋아지면서 또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 UAM 관련주로 이제 그 UAM은 앞으로 이제 상용화가 되고 이제 에어 택시, 이제 하늘을 나는 택시죠. 자 그런 것들을 이제 상용화를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자 오늘 완전 주행 상용화 그 추진이고 에어 택시 가상 체험도 이제 이번에 이제 제공을 한다고 하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멀지 않았어요. 그러게요. 이제 네 그래서 가까운 내 이제 몇 년 안에는 이제 그 에어 택시도 생겨날 것 같고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 기업은 그 세계 1위 드론 유통 업체로 이제 부각이 되기 때문에 이제 UAM 관련주로 이제 상승세를 보일 때는 이 종목 또한 이제 상승세를 보일 수 있다. 그래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단 시장 상황이 지금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많은 종목들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종목 UAM 종목도 이제 물론 저도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이긴 하나. 현재로서는 하락 추세로 이제 보고 있고, 근데 저점 매수 구간을 좀 잘 노린다면은 이제 그 반등의 길을 잘 노린다면은 이제 크게 수익 볼 수 있다는 이제 부분 이제 생각하시고 이제 그 저와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종목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는 종목 클래스는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저희 전문가님 톡방 잠시 한번 소개를 또 해드리겠습니다. 예거 전문가님 톡방은 이쪽 QR코드 지금 바로 읽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이쪽 QR코드 이제 핸드폰 카메라 켜신 다음에 촬영하시고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또는 노란 톡방 오픈 채팅방에 주시광 예거 이렇게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전문가님 수익률 현재는 45%고요. 일단은 공식 합계가 되지 않은 공구먼도 현재 저희가 보유 중입니다. 저도 현재 전문가님 또 도움을 받아서 들어가는데 현재 수익을 또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목들 합쳐지면 또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또 올라가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제2의 공구먼 이런 것도 눈여겨보시는 종목들 있다고 하니까 들어오셔서 미리미리 선취매를 통해서 또 수익을 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잘 갔던 SK 바이오사이언스도 저희는 또 선취매를 통해서 오늘 또 수익을 내고 나왔으니까 한번 들어오셔서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하시고 천천히 전문가님과 함께 또 호흡을 맞춰 나가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한번 또 바로 이동해서 나머지 이야기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주시강 필살기 코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또 눈여겨보시는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볼 텐데요. 지난번에 또 여러 가지 종목들, 오르비텍 같은 그런 종목들 필살기로 준비를 해 오셨는데 이미 또 저희는 선침을 했고 수익을 내고 나왔으니까 여러분들도 지금부터 전문가님께서 또 어떤 종목 보시는지 한번 집중을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전문가님? 네, 제가 오늘 이제 가지고 나온 종목 쇼박스입니다. 네. 네. 그 쇼박스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오리온 홀딩스 그룹 계열의 이제 영화, 드라마 제작 그리고 투자 및 배급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07년도에 메가박스를 매각하면서 영화 투자와 이제 배급 제작 계획을 영향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후에는 중국을 비롯한 해외 및 신규 비즈니스 확대를 이제 진행 중이고 있습니다. 또 21년도에 영화 랑종, 뭐 싱크홀 등을 배급했고. 그리고 뭐 사업 영역의 확장을 위해서 드라마 제작 역량을 확보를 해서 첫 드라마 제작 작품이 이제 이태원 클라스, 굉장히 유명한 드라마죠. 네. 이태원 클라스를 이제 방영을 했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영화관의 수요가 많이 줄었었죠. 그렇죠. 네. 그래서 거리두기로 이제 그 거리두기도 있었고 이제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었지만 최근 코로나 거리두기가 해제가 되면서 영화관에 사람들이 이제 조금씩 몰려들다가 맞아요.
이제 식음료 섭취도 이제 된다고 이제 그런 소식이 나오면서 네네. 이제 예전보다 더 활기를 찾은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억눌렸던 영화관 이용 심리가 폭발해서 아직까지 지속이 되고 있고 제가 얼마 전에 또 영화를 보러 갔거든요. 그래요? 네. 영화관이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뭐 그래서 보셨어요? 이번에 그 마녀2 마녀2 봤어요. 네네네. 네,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많아서 이제 싫더라고요 저는. 이제. 네. 그래서 이제 그 식음료가 이제 5월달 중순부터 이제 가능하게 돼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 2분기 실적 시즌으로 들어가겠죠. 이제 그때면 2분기 실적으로 해서 실적 시즌으로서 이제 굉장히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요. 또 최근에 이제 코로나 엔데믹 소식으로 이제 실내 활동보다 실외 활동을 더욱 선호하게 되는 그런 입장인데, 근데 넷플릭스 등 이제 그래서 OTT 업체들이 좀 부진함을 보였는데 이제 코로나가 재유행 될 수 있다는 소식이 나와줬죠. 네네. 자, 그런 소식들을 나와주면서 이전만큼 아니지만 OTT 집중이 될 가능성이 있겠고 또 그 비상선언이라는 개봉을 또 앞두고 있죠. 영화를 개봉을 앞두고 있는데 네네. 이게 더킹 그리고 관상 등을 이제 감독을 했던 이제 함재린 감독 하에 이제 송강호 뭐 그리고 이병헌, 전도연, 뭐 김남길, 뭐 임시완 등 그 유명 배우들이 이제 다수 출연을 한 네? 탑스타들만 나오네요. 네, 탑스타들만 나와서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 기대 지수가 이제 굉장히 높은 만큼 주목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개봉일이 한창 더울 때죠. 그렇죠. 더울 때인데 이제 더우면 어디로 놀러 가요? 그렇죠. 영화관은 피서 가잖아요. 영화관 가죠. 네, 그래서 영화관 이용 관객 수가 늘어날 것으로도 이제 보고 있어서 이제 쉽게 정리해드리자면은 코로나 이제 때문에 그 억눌렸던 이제 그 영화관 이제 수요 심리가 폭발되면서 2분기 실적 시즌으로 해서 이제 한 번 더 이제 상승 그 타점을 노릴 수 있겠고 또 그리고 영화관 이용 관객 수가 늘어나면서 이제 영화가 흥행될 확률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주목을 받을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쇼박스에 대해서 이제 그 쇼박스를 이제 그 눈여겨 보고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것도 매출액 보시면은 20년도에 급격히 줄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21년도 했다가 그 견조한 모습 살짝 보였다가 그리고 22년도에는 다시 그래도 흑자를 지속하는 모습을 보였죠. 네. 매출액은 이렇지만 이제 영업이익은 적자를 봤었습니다. 20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영화관을 가지 못했어요. 네네. 근데 이제 매출액이 증가한 거는 직원을 많이 줄였어요. 제가 이제 가는 영화관도 이제 보면은 이제 직원이 그 팝콘 파는 데가 있는데 거기도 직원이 있고 이제 그 데스크에도 이제 표 파는 직원도 있는데 표 파는 직원 다 없어졌죠. 요즘에 다 키오스크로 하고 그리고 이제 팝콘 파는 데 또 위층에도 층마다 있었었는데 그 직원들이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현재 그 팝콘도 이제 그 한 공간만 이제 활용을 하고 그래서 매출액은 이제 흑자를 보였지만 영업이익은 적자를 봤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상황이 나아지면은 이제 나아지고 있죠. 그래서 조금씩 영화에 좀 집중하는 모습이 보일 수 있겠고 또 21년도 한 9월 23일쯤에 영상 콘텐츠 테마 오징어 게임이 이제 부각되면서 이제 한국의 이제 배급사들이 주목을 받으면서 이제 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그 21년도 사실 그 21년도가 보면은 11월쯤 이때 상승을 보였었는데 이때쯤이죠. 그때 11월 10날 이때가 이제 영화 비상선언 개봉 기대감이 이때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래요? 네, 이때부터 시작이 됐었고 그리고 뭐 10월 달쯤에는 뭐 그 오징어 게임 시즌 2 출시 소식으로 좀 상한가를 더 갔던 모습도 있고 네. 근데 뭐 차익 실현 매물도 당연하게 나와주고 그리고 뭐 그 중간중간에 뭐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뭐 식음료 허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상승세가 조금 이어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시장 상황 악화됐음에도 이제 반등의 시작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이제 이때는 뭐 어쩔 수 없죠. 다 똑같이 다른 종목도 이제 하락했듯이 하락했기 때문에 그쵸. 지금은 이제 반등의 구간으로 저는 보고 있고 또 코로나가 재확산될 우려가 있겠지만 그 적어도 일단 그 제한적인 모습은 있을 수 있겠으나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제 거리두기는 두지 않을 거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거든요. 네네. 왜 그러냐면 여태까지 너무 힘들었어요. 다른 맞아요. 기업들, 다른 회사들도 이제 많이 이제 가게들도 많이 접는 회사들도 많고 피해를 굉장히 많이 봤기 때문에 그걸로 또
만약에 자금을 많이 더 풀게 되잖아요. 네네. 인플레이션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이게 코로나에 대해서는 거리두기를 좀 다시 이제 봉쇄하는 이제 쪽으로는 이제 제가 안 할 걸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쇼박스는 이제 영화관 이제 수요가 이제 앞으로 더 많아질 거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쇼박스 이제 매수 4점 제가 잘 공략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쇼박스 한번 살펴봐 주셨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톡방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전문가님은 그럼 여기서 오늘 인사 바로 나누도록 할게요. 네, 오늘도 2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전문가님.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저희 지금까지 예거 전문가님과 함께 봤습니다. 방금 보신 쇼박스 오로지 저희 언제 들어가야 되는지 매수와 매도 타점은 이쪽 QR코드 읽고 들어오시는 톡방에서만 진행이 됩니다. 쇼박스 올라갈 가능성 굉장히 많으니까 지금 바로 입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일부터 바로 또 트레이딩 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입장을 필히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그럼 여기서 오늘 2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고요. 최근에 저희 전문가님들이 사칭하는 피해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일부 불법 행위들은 엄중하게 금지를 하고 있다는 점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3부도 기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